자, 상가 임대차 갑니다. 페이지가 527페이지 오른쪽. 상임법 목차예요. 적용 범위, 존속기간,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마지막으로 권리금. 주임법, 주택에서 없는 게 권리금이죠. 나머지는 존속기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특히 이거 똑같아요. 주택하고 똑같아요. 기간은 2년을 1년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존속기간은. 그러면 상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돼 볼 게 3개.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나오고, 갱신요구권은 상가에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주택이 없는 권리금. 이 3개를 유념해서 보면 되고, 이 2개는 주택실력으로 그대로 풀면 돼. 내용이 똑같아요. 기간은 2년을 1년으로 바꿔버리면 똑같아요. 물론 6달에서 2달이 아니라 1달. 자,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에 새 들어가서 장사하는 우리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요한 게 저 3가지고, 자, 볼 거예요. 적용 범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누가 해요? 돈 벌려는 사람들이.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상가 건물이 아니라 상가 건물 중에서 영업활동이 일어나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만 적용된다는 것. 그 다음, 일시사용 항상 안 돼. 일시사용은 안 돼. 주택하고 상가하고 똑같죠. 간단해요. 여기는 잘 안 나와요. 자, 존속기간. 공통된 부분은 금방 갈 거예요. 우리 아까 주택에서 요약했듯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1년 미만 6달로 혹시 계약했어요. 삼겹살집 사장님 생각하세요. 상가 임차에는 기간 정하지 않았어요. 1년 보장해줘요. 계약 기간을 1년 미만 6달 계약했어요. 1년 보장해줘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냥 다른 거 6달부터 주택은 2달이지만 법정갱신이 여기는 1달이라는 거. 전세권하고 같아져요. 그 민법 전세권하고. 그래서 법정갱신 달수가 6달 전부터 1달 전 사이 주인한테 아무 연락이 없으면 묵시갱신, 법정갱신. 그러면 다시 또 1년 보장된 거 똑같고, 하지만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저 이사 갑니다 할 수 있고 3개월 후 똑같아요. 여기도 1년 미만으로 기간 유효함을 누구만큼은 항상 임차인만 할 수 있어. 임차인만 할 수 있어. 임차인만이 통과할 수 있어. 임차인 자리에 임대인이 들어가면 할 수 없다로 나와야 돼. 임대인이 들어가면. 그래서 또 기간 끝났어요?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전히 점수. 주택하고 똑같아. 이런 거 바로바로 넘어갈 거야. 내용 안 해. 이제 정리하고 어디 가느냐? 적용 범위 가봐요. 적용 범위 왼쪽 목차에 나와 있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작동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만 작동된다. 자, 오른쪽 동그라미 5번. 일시사용 임대차의 경우 상임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똑같아요. 주택하고. 자, 환산보증금 이따 마지막에 할 거예요.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존속기간으로 가봐요. 한 2장, 3장 넘어갔네요. 3장 넘어가면 오른쪽 533페이지 오른쪽에 존속기간이 있어요. 자, 법조문 봐봐요.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기간 1년 보장해 줍니다. 장사 최소 1년은 하세요. 1년. 다만 임차인만큼은 항상 선택권이 있죠.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이 계약기간, 이 유효함을 임차인만큼은 주장할 수 있다. 자, 2항. 임대차 종료했더라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여전히 존속 그대로 나오고, 동그라미 제1항이 별 3개죠. 여기도 잘 나와요. 그래서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그것만 다르지 똑같다. 자, 법정갱신. 법정갱신 요건 양가로 1번. 기간 만료 6달 전부터 1달이죠. 주택하고 다르죠. 6달부터 1달 사이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럼 기간 만료 시점 똑같이 임대. 다시 1년 보장 맨 밑에 줄. 하지만 2번. 임차인만큼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3달 후 해지.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도 별 3개 하시는 거 2번이 잘 나와요. 상가에서는 언제든지 임차인만큼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언제든지. 누구만? 임차인만. 민법은 숫자는 잘 장난 안 쳐. 나오긴 나오지만 항상 주어. 누가 할 수 있느냐? 임차인이냐? 임대인이냐? 그게 중요해요. 민법 관심사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3개 중 하나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볼 거예요. 자, 이제 흑판 봐봐요. 흑판. 상가 임차인 을이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사이에 주인한테 아무 연락 없으면 법정 갱신되지만 이건 액션을 취해야 된다겠죠. 주인 한 번 더 갱신을 요구합니다. 갱신 요구권 행사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 그러면 주인은 주택하고 똑같죠.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은 거절 못해요. 하지만 다음에 8가지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뭔가 잘못했던가 기타 몇 가지 다른 사유. 자, 이게 시험에 나와요. 상가는 가장 중요한 게 3개예요.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임차인이 3기 3달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었어. 3기죠. 상가는 3기 차임액 연체. 3달치 월세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거절당합니다. 이해돼? 잘못했으니까. 그럼 임차인이 고의, 일부러 또는 큰 잘못으로 중대한 과실로 이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했어. 중과실. 잘못이 크니까 거절당합니다. 세 번째. 이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건물주가 철거한대. 또 재건축한대. 그래서 당신 방 좀 빼줘야겠어. 장사 그만 해야겠어.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이 3개가 가장 중요해요. 3기를 2기로 장난치고요. 중과실을 경과실로 장난치고요. 전부 대부분 철거를 일부 철거로 장난쳐요. 그러면 다 이게 나오면 거절할 수 없어요. 월세 2달 연체는 거절 못해. 보통 과실로는 거절 못해. 일부 철거 때문에 거절 못해요. 결국 저걸 외우란 얘기요. 3기 차임연체, 중대한 과실, 중과실,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 위한 점유 회복 필요. 그때만 거절할 수 있다. 저 단어가 아니 이렇게 장난치면 거절할 수 원칙대로 없어요.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 다음 임차인이 전에 무단전대한 사실이 있어서 거절하면서 잘못했네. 그 다음 쌍방 갑과 을이 합의해서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세입자한테 제공했대요.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하니까 주인이 그랬죠. 건물주가. 미안해. 방 좀 빼줘. 대신 내가 돈 상당히 많이 줄게. 그래서 을이 콜 해야 돼요. 합의가 돼야 돼. 을이 합의해 줘야 돼. 쌍방 합의가 됐죠? 그래서 임대인이 상당한 돈을 제공했대. 받았단 얘기요. 그러면은 얘가 양해했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방 빼드리죠. 이게 느낌이 와야 돼.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 제공했죠. 그럼 거절할 수 있겠지. 돈 받았는데. 그다음 건물이 태풍으로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장사가 불가능해. 그러면 건물 자체가 날아가 버렸는데 임대차 목적을 달성 못하는 거절할 수 있어.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온 거절할 수 있는 사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33년 동안 8가지 사유 중 이 6개만 나왔어요. 나머지 2개는 안 나왔어요. 정답 지문은 이 3개 박혀요. 3개. 저 3개를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 나중에 훈련하면 돼요. 이 3개 잘 봐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서 한 번 더 갱신이 될 텐데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거 10년을 넘지는 못해요. 그래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숫자예요. 여기 숫자 장난쳐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 갱신 요구권이 행사가 가능해요. 주택은 1회 한 번. 그거는 이런 연도 제한이 없어. 주택은 횟수 제한 한 번. 상가는 10년.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게 해줘요. 법이.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5년에서 10년을 올려줬어요. 좋은 거지. 자영업자에서. 그래서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은 행사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10년 지나면 이제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행사
자체가 태어나질 않아요. 10년 외웁니다. 이 노란색 3개, 그 다음에 10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이거 이제 안 해.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안 해. 됐어요. 이제 교재로 제가 확인해 드릴게. 일일이 이것까지 다 읽었더니 시간이 좀 부족하고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재로 어차피 제가 읽어 드리니까 양해 부탁해요. 자, 계약갱신요건. 의. 그림에서 봤으니까. 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자, 6달 전부터 한 달 전. 6달, 한 달. 상가는 법정갱신, 그 다음에 갱신요건 6달부터 한 달.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주인은 정당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자, 이제 시험은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번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3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 월세 3달치 밀린 사실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3기의 동그라미. 현재 아니에요. 과거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3달치 월세 한번 미룬 경험이 있다면, 경력이 있다면 거절당합니다. 그 다음 어디 갔냐? 중요한 것부터 할 거예요. 1번에 왕별 박으시고 5번도 왕별. 자, 임차인이 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돼. 중대한 과실이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 이걸 경과실로 장난쳐요. 중과실 파손에만 거절할 수 있다. 외워요. 중과실 파손. 이것만 외우는 거야. 중과실 파손만 거절할 수 있다. 3기 차임 연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요. 계속. 그 다음 7번 가요. 7번 왕별. 임대인이 맨 오른쪽 건물의 전부 동그라미, 전부 또는 대부분 동그라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이걸 일부 철거로 장난쳐요. 3기를 2기로, 중과실, 경과실로, 이걸 일부 철거로. 그러면 소수로가 바뀌어버려야 돼. 그러면 거절 못하는 거예요. 왕비. 이 3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장난친 애들. 자, 이제 나온 애들. 동그라미 3번.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죠? 오, 합의하에 돈 줬어. 거절할 수 있겠지. 그 다음 4번. 임차인이 주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했네요. 아, 잘못했으니까 거절할 수 있겠지. 이런 거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 6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차인이 넣으면 안 되겠네.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키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 못하는 거예요. 멸실로 인해서. 그래서 장사 못한다는 얘기지. 거절할 수 있죠. 건물이 무너져 버렸는데 문 갱신. 그래서 이 3개는 이해하면 돼요. 3, 4, 6번은 이해하시고 어차피 흘러가니까 1번, 5번, 7번은 제가 말한 파트를 외우는 거야. 3기, 중과실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이 3개만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울 게 있지. 오른쪽. 나머지는 별 3개예요. 3, 4, 6번은 별 3개고 1, 5, 7 가장 중요한 건 왕별이야. 왕별. 자, 오른쪽 범위.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 동그라미. 10년 동그라미. 이거 숫자 장난쳐요. 막 5년, 7년 이렇게 장난쳐. 10년 정확히 해오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별 3개. 10년 별 3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다. 10년 동안. 특별히 갱신 거절 사유만 해당되지 않으면 10년. 자, 효력. 여기는 이제 잘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왔네. 동그라미 1번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본다. 이거 한 번 나왔어. 그 밑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래도 한 번 해야지. 두 번째 줄. 다만 차임, 월세나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내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건물주는 5%씩 올릴 수 있어. 5%씩. 5%.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상임법 규정 중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10년 동안 장사 보장돼. 월세도 보증금도 5%씩밖에 안 올라. 한꺼번에 못 올려요. 상임법에서 상가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법조문이 이거예요. 계약갱신요구. 전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줬지. 가장 좋은 거야. 월세도 한꺼번에 안 올라. 10년 동안은 쫓겨날 일이 없어. 엄청난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오케이. 맨 밑에 4번 차임 연체로 인한 임차권 해지. 상가는 3달치 3기 동그라미. 그래서 주택은 2기, 민법도 2기 차임액 연체지만 상가만 3기 3달치. 이거 좋은 거예요.
세 달치 월세 안 내야 쫓겨나. 두 달로는 안 쫓겨나요. 그래서 3기 세 달치 월세 안 냈을 때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에요. 별 3개죠. 그래서 상가에서는 무조건 3기 차임 연체로 나야 돼. 그래야 맞는 집이에요. 3기. 그래서 여기 있죠.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즉 세 달치 금액으로 계산한다겠죠. 누적액 세 달치. 그럼 주인은 방패할 수 있어요. 방패 된 거예요. 자, 대학력은 아마 앞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쭉 가다 보면 529페이지 오른쪽에 있네요. 529 오른쪽 중간에 대항력 있죠? 자, 주택과 달라져요. 대항 요건이. 법조문 봅니다. 제1항. 임대차는 등기 안에도 상가 임차인이 건물 인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에서 대항 요건은 뭐다?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이렇게 외워야 해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신청 다음날 대항력 취득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필요 없고요. 여기 법조문에 별 3개 박으시고 자 봐요. 어떻게 장난치느냐? 이딴 식으로 장난친다는 얘기지. 상가 임대차에서 대항 요건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 취득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이에요. 즉 세무서 가서 신청하는데 우리 전입신고하고 똑같아. 전입신고한 물론 수리시지만 바로 수리한다고 했죠. 바로 수리해줘요. 주민센터 지금 바로 수리 안 해주면 큰일 나게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입신고하자마자 바로 수리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바로 대항력 취득. 이렇게 장난쳐. 사업자 등록증 교부 다음날 대항력 취득한다. X. 등록증 교부는 신청하고 한참 후에 나와요. 한참 몇 주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장 빨리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이 신청 바로 그날 자정이 있지. 다음날. 그래서 외워요.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이렇게. 신청 다음날 등록증 교부 X지 뭐. 그래서 신청 다음날 이렇게 오면 돼요. 자 봐요.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주택하고 똑같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하고 똑같아요. 주택 임대차 실력으로 풀면 돼요. 똑같아. 자 이제 상가에만 있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이걸 봐야죠. 자 갑니다. 권리금이 어디 있느냐 쭉 가다 보니까 538페이지 있죠. 자 권리금 나오죠. 자 이거 설명 들어봐요. 권리금 꽤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내가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죠. 사장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내가 행사한 끝에 10년 동안 삼겹살집을 장사를 잘했어. 10년이 되는 순간 건물주가 나가래. 어차피 갱신 안 해주면 나가라면 나가야 돼.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을 못 쓰니까. 자 이사 갈 때 장사가 잘 되면 뭐가 세진다? 권리금이 세진다. 권리금 많이 받고 나가야지. 자, 권리금은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란 사람이 여기 삼겹살집이 잘 돼. 이 사람 계약기간 끝났는데 재계약 안 된대. 그래서 병이 을한테 찾아오죠. 권리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3억은 줘야지. 그래서 권리금 3억을 주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상가 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 이렇게 체결하는 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을은 권리금 받고 이제 이사를 가져야 되는데 병이 여기로 이제 새 들어와 장사하겠죠. 삼겹살 집이든 뭐 다른 장사도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갑은 임대인은 자기 세입자가 방 빼줄 때 새로 들어올 세입자로부터 권리금 받고 나가는 걸 방해하지 마라. 이게 법 전문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지 마라. 이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법 전문이에요. 자, 방해 형태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주인이 병한테 야 권리금 너 나한테 줘. 이딴 거 하지 마라. 주인 네가 받지 마라. 권리금 누가 받아요? 우리 받아야 돼. 그래서 요구하지 마라. 수수하지 마라. 기타 등등 방해하지 마라. 문제는 방해하지 마라. 이게 방해 금지 기간 설정이 있어요.
계약 기간 내내 방해하는 게 아니라 또 마지막 이때 방해하는 게 아니라 6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외워야 돼요. 방해 금지 기간이야. 6달 전부터 기간 만료. 6달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이게 방해 금지 기간이에요. 외워야 돼요. 숫자 외워요. 6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6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자, 요구하지마, 네가 받지마, 기타 등등. 가장 중요한 방해 이거죠. 병이 계약이 체결돼야 을이 최종적으로 권리금 받고 나가는 거야. 따라서 임대인 당신 말이야 을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 병하고 계약 체결해줘. 가급적 해줘.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데리고 온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마. 즉 가급적 병하고 네가 계약을 해줘야 을이 이제 확실히 방을 빼지 권리금 받고. 그래서 주인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들어올 신규 임차인 되려는 이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이에요.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마라. 즉 가급적 계약해줘라 그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 시험은 이게 나와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4가지가 나와. 법조문.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병과의 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있다. 법이 정한 4가지 사유. 자, 첫 번째. 을이 병을 데리고 와서 주인 건물주죠. 이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누구다? 전물주의 건물주다.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건물주야. 자, 커피숍에서 갑을 병 3사람이 만났어. 자, 내가 지금부터는 건물주가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이 조문을 이해를 해야 돼. 내가 갑이야. 건물주야. 거만하게 앉아. 지금 다. 거만하게 앉아서 병을 만납니다. 이거는 공손인사겠죠. 세입자니까. 나는 거만이야. 거만. 자, 딱 봤더니 이놈이 추리닝 입고 왔어. 아이고. 너 임마. 추리닝? 월세, 차임 또는 보증금을 너는 지급할 자력이 없어. 너는 추리닝 입고 왔어. 양복도 입고 소개팅 와야지. 너 자력 없어. 돈 없죠. 월세나 보증금 지급할 자력이 없죠.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임 보증금인데 새로 세입자 들어올 병이 돈이 없대. 거절이야. 거절. 자력 없어. 거절. 두 번째. 딱 보니까 내가 부채도사인데 너 임마 앞으로 임차인으로서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어. 너는 임차인으로서 내가 계약하면 나중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어. 나는 부채도사거든. 딱 보니까 너는 나중에 월세 안 낼 것 같아. 맨날 연체할 것 같아. 의무 위반 우려. 엄청난 법이죠. 잘못 만든 법이야. 천공이야? 딱 보면 알아? 앞으로 월세 잘 낼지 안 낼지 얼굴 보면 알아?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든지 모르겠어. 의무 위반 우려가 있대. 자, 나는 건물주입니다. 너 나중에 의무 위반 우려 있어. 너 거절이야. 세 번째. 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상가 건물 자체를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렸다는 얘기예요. 업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병, 너 못 들었어? 저 우리 전체 건물이 내가 전체 건물 10층짜리 건물주인데 말이야. 전체 건물 지금 보수공사하느라고 1년 6개월 이상 지금 샷다 내리고 있어. 너 들어와도 당분간 장사 못해. 이거예요. 1년 6개월 이상 이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장사 못 할 거니까. 공사 아직도 한참 몇 년 남았으니까. 그다음 임대인이 선택한, 갑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A라는 놈이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 계약을 하고 이미 권리금을 지급했어. 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A란 놈이 임차인 을에게 이미 권리금을 지급했대. 무슨 얘기냐? 갑이 A란 놈을 을한테 소개시켜줬어. 을이 A랑 만나서 주인이 소개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 A를 만나서 A가 권리금 많이 준대. 그래서 이놈한테 권리금 4억 받아버린 거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A란 놈과 이미 을이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이미 권리금을 지급해버렸어. 을 입장에서 권리금 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A랑 갑은 계약 체결해야지. 권리금 이미 받았으니까. 병하고 주인이 건물주가 체결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병한테 그러는 거야. 병, 너 못 들었어?
내가 소개시켜줘. 내일이랑 이미 거리금 받았어. 너 왜 왔니? 나 쟤랑 계약 체결해야 돼. 너 왜 왔니? 너 몰랐어? 왜 몰랐어요? 우리한테 물어봐. 이미 받았어. 너는 세대했어. 세대했어. 우리 배신 때렸어. 딴 놈한테 이미 받았대. 당연히 거절해야지. A랑 계약 체결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 법이 정한 4가지 거절사예요. 그러면 자, 내가 건물주 입장에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이 병이 차임 보증 지발 자력이 없대. 자력이 없다. 계속 올려내. 자력이 없어.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건물주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이건 제일 쉽지. 딴 놈한테 이미 권리금 받았으니까 이놈하고 계약 체결해야지. 이놈하고 거절해야겠지. 그 다음 이걸 외워야 돼. 숫자를 외워야 돼. 결국은. 이 3개는 느낌으로 이해하시고 자력 없어.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세대했어. 이 3개 이해하고 훈련 좀 하면 되고 이건 외워야 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 안 했다. 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렸다. 앞으로도 한참 개장 안 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숫자. 자, 숫자라면 18이죠. 에이! 보여? A 18. A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고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한 경우 거절할 수 있어요. 시험은 이게 나와. 이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딱 하나가 더 있어.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또 이게 나와요. 손해배상을 건물주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나와. 손해배상 청구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날아가 버립니다. 제척기간으로 안 했어요. 뭐 소멸시효 그런 건 장난 안 치고 이 숫자만 장난쳐. 종료시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들어가라. 결국 권리금에서는 숫자 3개를 외웁니다. 숫자 3개. 첫 번째, 방해금지기간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가. 종료한 날로부터 이걸 그대로 가야 돼. 이걸 한꺼번에 외웁니다.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방해금지기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해라. 손해배상 청구기간. 그 다음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상가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계약 체결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이 숫자죠.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1년 6개월 이상 샷다 내렸다. 이렇게. 그러면 이 권리금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이게 3개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의는 됐고 2번 보죠. 의에서 양글 2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병이죠. 병이 임차인들에게 권리금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그래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개업할 때 그 장사 잘 되는 중개업소 있죠? 거기 권리금 있어요. 권리금 그 주고 들어가야 돼. 권리금. 권리금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금 주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권리금 주고 내가 가서 돈 더 벌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권리금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권리금 회수기보, 방해금지. 자, 동그라미 1번 나오죠.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자, 동그라미.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마라. 세 번째 줄 바로 가요. 방해하지 마라. 여러 행동을 방해하지 마라. 그중 방해 형태가 맨 밑에 리을이에요. 맨 밑에 리을 갑니다. 자,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별 3개예요. 예전 법이 3개월 전부터 종료시였어요. 그러니까 3개월로 장난칠 수가 있어. 예전 법으로. 그래서 숫자 외워요.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자, 방해하지 마라. 리을 정당 사유 없이 임대인 너 말이야 임차인 의리주소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이 땅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절하지 마라. 이런 행동으로 방해하지 마라. 자, 하지만 오른쪽 2번으로 가요. 맨 밑에 양으로 2번 정당 사유 바로 오른쪽 밑으로 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에 거절에 정당 사유 있는 걸로 봐서 이 병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이제 나와요. 거절할 수 있는. 자, 내가 임대인 건물주가 돼서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가요. 건물주가 됐어. 병이 왔어. 동그라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누구예요?
임차인이 데리고 온 병이야, 병. 이 병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어. 그래, 자력이 없다. 거기만 밑줄 하는 거예요. 차임 보증금 밑줄 하시고 자력 동그라미 해도 되죠. 돈이 없구나. 거절. 너 돈 없지? 거절. 2번. 동그라미 2번.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 즉 병이 너 임마 딱 보니까 앞으로 임차인으로서 의무 위반할 우려가 있어. 그러면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여기만 밑줄하고 외우는 거예요.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자력이 없어. 돈 없어. 의무 위반 우려 있어. 이렇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나온 적 없어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 숫자 외웁니다. 1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상. 4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데리고 온 놈이 아니죠. 건물주 갑이 소개시켜준 A라는 놈이 이미 임차인 을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이미 을한테 권리금을 지급했네. 그러면 갑은 이놈이랑 임대차 계약 체결해야지. 병하고는 거절해야지.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이 4개. 법 조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1년 6개월. 나머지도 나와요. 자력이 없어. 의무 위반 우려가 있어. 딴 놈이 이미 줬어. 권리금. 너는 안 돼. 거절할 수 있어요. 자,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시험은 동그라미 2번만 나와요. 자,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여기가 나와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합니다. 여기는 제척기간으로 하지 않고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소멸시효로 구성했어요. 자,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왕별. 이거 3번 나왔어. 3번.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놈은 같이 하셔야 돼. 자, 이놈은 같이 하셔. 6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종료 방금 했으니까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 다음에 A18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샷다 내린 경우 거절할 수 있다는 거. 됐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해야 돼.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서 539 오른쪽에 맨 위에 오른쪽 메뉴 팔레박스 밑에 2번 볼 거예요. 다만 아까 봤던 8가지 갱신요구 임대인의 거절 사유 있죠. 3기 차임 연체 중과실파손 그딴 거. 이 8가지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주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이 법조문을 작동시키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흑판 봐봐요. 이거예요. 일단 닦아드리고 이거 읽어봐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 사유가 있어. 8가지 사유. 그러면 이 권리금 회수계 이 법조문이 적용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아까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방해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상한 조문이야. 이상해. 아니 권리금 받는 거하고 3달치 월세 연체하고 뭔 상관이야? 왜 권리금 받는 걸 방해도 된대? 왜 이 보호 규정을 적용 안 시켜? 왜 연동을 시켜? 연좌제예요. 연좌제 금지에 어긋나는 법조문.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장사가 안 돼서 3달치 월세한 사실이 있어. 그래서 거절 당했어. 아니 지금은 장사가 잘 돼. 그 권리금이 셌어. 아 그런데 작동을 안 시켜요. 왜 과거에 그 잘못 가지고 현재 권리금 받는 걸 막아버리냐고. 그러니까 갱신요구 거절 정당사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이 법조문이 작동을 안 시킨다는 얘기는 방해도 위법이 아니다는 얘기, 방해도 된다는 얘기, 막말로. 외워요. 이것도 나오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정당사유 이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예컨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 또는 3기 차임 연체했어. 기타 등등 저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래서 외워요. 갱신 거절 8가지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이 법조문은 작동되지 않는다. 작동되지 않는다. 보장할 필요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별 3개. 별 3개. 같이 별 3개. 2번, 3번 같이 별 3개 하세요. 자, 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산보증금. 앞으로 가요. 앞으로.
맨 앞으로 적용 범위 527페이지. 527페이지. 상가는 모든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에요. 소상공인만 보호합니다. 근데 소상공인 기준을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도출했어요. 자, 봐요. 을이 보증금 3억에 월세 500에 장사하는 삼겹살집 사장님이죠. 그러면 보증금은 3억이고 월세는 500이죠. 그러면 환산보증금이란 게 뭐냐? 우리 법은 환산보증금 이하에만 상인법을 적용시킵니다. 그럼 환산보증금 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환산보증금 계산식인데 보증금 3억에 월세 500 곱하기 100을 더한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3억 더하기 5억이에요. 보지도 마. 억자 붙여버리면 돼. 100단이면. 500에 100 빼면 500에 5천. 하나 더해. 5억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8억이지. 3억 더하기 5억이 되니까. 그러면 서울 기준 환산보증금이 9억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에만 작동돼. 서울 기준. 9억을 초과했다. 서울 기준. 환산보증을 초과하면 상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상인법을 적용시키지 않아. 무슨 얘기냐? 환산보증금이 만약에 얘가 보증금이 5억이었다. 그러면 서울이다. 5억 더하기 5억이니까 10억이 돼요. 그러면 10억이면 서울 기준 환산보증 초과했죠? 그러면 우리 법을 만들 때 환산보증 서울 기준 장사하시는 분들 환산보증금 기준 10억이면 선생님은 사장님은 부자예요. 선생님 10억이나 있잖아. 10억이나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 안 할 거예요. 이게 이 법 제정 취지예요. 환산보증금 나온 이유예요. 보증금을 환산해서 서울 기준 9억을 초과한 사장님들은 부자 사장님이니까 굳이 보호 안 합니다. 이게 환산보증금 제도야. 문제는 이놈의 산식이지. 산식.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0이야. 그러면 11억이에요. 월세만으로 10억이니까. 그러면 보호 안 되죠. 보호 안 돼. 강남이 이래요. 강남 월세가 다 1000 넘어요. 조그만 가게들도. 장난 아니에요, 거기. 즉 강남에서 장사하는 김밥집 사장님도 환산보증금 때려버리면 10억이 넘어버려. 9억 초과하죠. 월세가 거의 되게 세거든. 결국 무슨 얘기냐? 환산보증금은 11억이 넘었지만 보증금만 어찌됐든 빌려서 내 돈이지 월세는 내게 아니라 건물주 거란 얘기지. 이게 왜 내 자산이냐고. 월세 곱하기 100. 이 월세는 건물주 자산이지 임차인 자산이 아니야. 근데 마치 임차인 자산인 것처럼 환산보증금 산식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세는 사실 건물주한테 나가는 돈인데 내 돈이 내 자산이 아닌데 이 사람도 월세 못 내서 허덕이는데 돈 하나도 못 버는데 지금 폐업할까 말까 하는데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보증금 자체는 부자 사장님 보호 안 합니다. 그건데 산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 월세 비중이 너무 세.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는 이거 확 줄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하지 말고 10만 하든가 막말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자, 문제의식을 시험 볼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강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제 공부합니다. 어찌됐든 부자 사장님은 보호 안 해주가 취지야. 근데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자, 부자 사장님은 보호 안 해요. 그 작동 안 시켜. 초과하면. 서울 기준, 서울만 하면 돼, 민법은. 서울 기준 9억 초과하면 작동 안 시켜요. 그래서 선생님은 부자예요. 자, 작동하는 우리 세미나 대표. 보증금 관련 조문 절대 작동 안 돼요. 보증금,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작동 안 됩니다. 선생님, 보증금 못 받았죠? 그래도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어요. 보증금이 나왔다. 환산보증금 초과 문제에서. 그러면 선생님은 부자이기 때문에 보증금 안 도와줘요. 할 수 없다로 끝나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부자인데 뭔 2200만원 보장해주겠어, 상가. 아니죠. 보증금, 선생님 부자잖아. 뭔 우선변제권. 선생님 부자잖아. 부자인데 뭐 보증금 못 받았다고 등기명령 신청. 이딴 거 안 도와줘요. 하지마.
이놈은 1년 보장 규정이잖아요. 1년 보장 규정은 역시 작동 안 돼, 원칙대로. 그래서 만약 6개월로 계약했죠. 그러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게 왜 문제냐? 일단 환산보증을 초과하면 상임법 규정의 90%가 적용 안 돼요. 그중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이 세 놈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자, 이제 예외. 환산보증을 초과한데도 적용되는 법조문이 있어요. 민법에서 나온 건 4개. 이거예요. 환산보증 초과, 즉 소홀기준 10억 환산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장사할 수 있게는 해줘. 장사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장사는 할 수 있게 해줘요.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어도 들이댈 수 있다. 10년 동안 계약 갱신요건 행사해서 장사하세요. 3달치 월세 연체야 쫓겨납니다. 장사하세요. 보증금 못 받았어요. 잠깐 말 들으면 장사 잘하고 권리금 잘 받고 방해받지 말고 나가세요. 이 4가지는 다 장사에 관한 조문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항력, 갱신연구권, 3기 차임 연체 해지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얘는 초과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론 외워야 되겠지만 느낌을 가지란 얘기야. 중간에 들이대요. 안 쫓겨나요. 10년 동안 갱신요건 행사해서 장사 보장해 드릴게요. 3달치 월세 연체에 쫓겨나면 2달치로는 안 쫓겨나요. 장사 잘했죠.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장사를 넣어서 한번 계속 읽어봐요. 그러면 지문 속에서 그냥 장사할 수는 있지 초과해도. 하지만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떠버리면 넌 안 돼. 왜? 초과하면 부자니까. 부자 사장님 보증금 안 챙겨줘요. 보증금 못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떠요. 등기명령 지문은. 이 둘은 반드시 보증금이 떠. 그러면 환산보증금 초과 문제가 나오면 보증금 나온 순간 부자네. 부자는 할 수 없다로 끝나겠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다. 왜? 부자니까. 하지만 아무리 부자 사장님이라도 장사는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들이대세요. 대항력. 계약갱신 해서 10년 동안 장사하세요. 3달치 월세 연체야 쫓겨나. 2달치로 안 쫓겨나. 장사 10년 동안 잘하고 권리금 잘 받고 나가세요. 장사는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외워.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시든 어쩌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저는 머리 글자 안 좋아하니까 머리 글자는 안 따요. 장사. 돈 안 돼. 문제 이놈 역적이야. 기간 보장. 1년 보장은 장사에 관련된 건 이쪽으로 안 와 있어. 예외조항에. 저는 국회가 잘못했다고 봐. 아니 장사하는 거 보장해주면 기간도 이쪽으로 넣어줬어야지. 국회가 잘못한 거지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 보장 외워야 돼. 이건 나와요. 이거 원칙대로 작동 안 돼. 오른쪽으로 안 와요. 그래서 기간 보장은 계약한 대로 6달 하면 6달이에요. 1년 보장 안 돼. 특별히 이걸 외워야 돼. 장사하다가 이것도 장사 되겠지. 큰일 나. 그래서 기간 보장은 원칙대로 작동 안 된다. 끝난 거예요. 자, 빨리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오른쪽 2번에 있죠.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에 적용된다. 그게 환산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원칙 동그라미 1번.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적어요. 환산 보증금이라고. 환산 보증금액 이하에만 작동되니까 환산 보증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별 3개. 그래서 환산보증금. 자, 환산보증금 산식이 동그라미 2번에 있네요. 보증금도 있고 차임이 있을 경우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자, 서울기준 9억. 서울기준 9억. 서울은 알아야 돼요. 민법. 작년에는 찌꺼하게 냈어. 밑에가 냈어. 밑에 민법을 감히. 어차피 중개사법에서 외우실 거예요. 695437 그렇게 외웠죠. 695437 그렇게 외웠죠. 서울은 따로 외우고 서울은 9억, 695437 중개사법, 민법은 9억만 알면 돼요. 물론 밑에 건 어차피 중개사법 때문에 같이 하셔요. 자, 된 거예요. 한 장 넘겨봐요. 이제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부터 봅니다. 환산보증금액을 동그라미 2번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상임법 규정이
거의 다 적용 안 돼요. 거의 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게 확정일자 부유규정 작동 안 돼요. 보증금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그 작동 안 돼요. 보증금 못 받아도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어요. 1년 보장 이거 작동 안 돼요. 기간이니까 법정에서 이딴 것도 작동 안 돼요. 하지만 1번 장사에 관련된 조문은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도 적용돼요. 대항력, 갱신영구권, 권리금, 3기 차임연체 해지 규정 여기까지. 민법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다 장사다. 중간에 들이댈 수 있다. 10년 동안 갱신요건 행사에 장사할 수 있다. 10년 장사 잘하고 권리금 이거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 권리금을. 장사 잘하고 권리금 잘 받고 나가라. 세 달치 월세 연체야 쫓겨난다. 3기. 2기만으로 안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장사야 장사. 그래서 국회에서 예외조항 들 때 장사에 관련된 조문들은 예외조항을 동구해요. 근데 저 기간보다 그건 여기로 안 넣었지. 다 생각이 있겠지. 제 생각하고 달라서 그렇지. 왕별이에요. 1번, 2번 왕별. 한 문제짜리 나. 한 문제짜리. 그래서 환산보증을 초과한 경우 대항력, 갱신영구권, 권리금, 상기차임연체 해지 규정 이거 적용된다. 다른 건 다 안 된다. 그중 시험에 잘 나온 게 보증금 관련,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보증금 관련, 등기명령. 조심할 게 1년. 최단기간 1년 있죠. 거기 왕별하세요. 이놈 적용 안 된다고. 이놈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버려. 그러니까 1년 원칙대로 적용 안 돼. 초과하면 6개월이면 6개월 유효 이렇게 외워야 돼. 6개월이면 6개월 초과해도 보장 안 돼. 왕별. 동그라미 1번하고 여기가 왕별이에요. 오케이. 상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10분간 쉬고 가등기 담보법 갑니다. 가등기. 오늘 가등기하고 집합건물법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알아서 한번 좀 해야 돼. 턱판 좀 지워주세요.